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강의와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성남문화재단의 큐브 미술관입니다. 성남의 얼굴전이라는 전시장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전시장에 딱 들어오시면 보통 길이 하나로 있으면 거기만 가고 쭉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나는 오른쪽이 편해? 그럼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왼쪽이 편해 하시면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밑에 싹 보시면 밑에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큰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선이 너무 겹치면 관람객들이 서로 약간 부딪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관람을 해주십사 하고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그 표시를 따라가는 게 좋은데, 나는 그게 싫다 하시면 뭐 반대로 가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는 않으니 편하게 동선을 따라 가셔서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성남의 얼굴전을 좀 더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동선을 따라서 들어오시다 보면 이렇게 작품과 마주하게 되십니다. 보통 이렇게 전시장에 가시면 오른쪽 부분에, 뭐 왼쪽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오른쪽 부분에 캡션이라고 해서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간략한 뭐 제목, 그 다음에 사이즈, 미디엄, 연도, 그리고 사진이나 파나 같은 경우에는 에디션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작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시에서는 그런 캡션을 찾아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입구에 들어오실 때 보면 이렇게 종이들이 앞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면 작품에 대한 설명,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작품이 어디에 어떤 작가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캡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안내도에 따라서 김호민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을 보실 때 어떠한 걸 먼저 보시는 게 좋냐?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옷을 사러 가셨습니다. 옷을 사러 가셔서 처음에 가격표를 먼저 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옷의 이미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표가 마음에 드네? 가격이? 그러면 구매를 하실지 안 구매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잖아요. 자,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도 이렇게 캡션을 나타내주는 이유는 작가가 내가 이런 어떤 제목으로 어떤 미디엄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답을 보시고 해설을 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미지를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작품을 그렸는지 보시는 거를 비교해 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요, 처음에 이미지를 보고 그 이미지를 볼 때도 작품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사이즈에서 대각선 길이만큼 약간 떨어져서 몇 초 동안 작품을 응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느낌들이 느껴지면 어떤 생각으로 이 작가가 무엇을 그렸을까 라고 한번 본 후에 그 다음에 가서 캡션을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와 작가님께서 생각했던 게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내 생각과 작가님의 생각이 맞았구나 라고 좋아하고요. 틀렸을 경우에는 다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런 게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전시장에 오셔서 보실 때 보면 아까처럼 작품이 이렇게 한 점이 딱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작가님께서 각각의 주제를 가진 이미지들을 만드신 후에 그 주제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나물과 밥과 고기 따로 드실 때도 있고, 비빔밥처럼 한 번에 비벼서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무언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의 총합적인 메시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집, 밥, 화분, 수저, 그리고 작업실, 집에 있는 것들, 지구에 있는 것들, 이런 것처럼 무언가 내가 작은 나의 공간에 있는 것부터 이 큰 지구에 있는 것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먼저 보신 후에 작가님이 어떠한 의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시장 들어오셔서 작품들을 감상하실 때 제가 캡션에 사이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는 호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호부터 뭐 100호, 150호, 200호, 300호 이렇게 가는데 1호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 있는 요 손바닥 요거 한 요 정도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풍경화랑
지금 보시는 인물화랑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호다 했을 때 인물화 100호와 풍경화 100호의 사이즈가 조금 몇 cm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처음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쓰는 그런 센티미터라는 단위, 그 다음에 인치라는 단위가 있는데 굳이 따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점점 줄여가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호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술관 같은 데 오셔서 전시를 보실 때 벽에 걸려있는 회화 작품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큰 사이즈로 뭔가 설치를 해놓은 미술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설치 미술을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고 이 텐트를 왜 쳐놨을까? 이 텐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보시면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스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그냥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라 공간을 활용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서서 작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설치 미술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후에 거기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개의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가의 제목이라든지 작가가 써놓은 작가 설명 같은 것들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요즘에 많은 미디어 아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영상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아트들이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영상들이 움직이는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아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카페 같은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 손 딱 내밀면 여러분 손에 뭐 커피잔이 만들어진다든지 약간 이런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미디어 아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내가 사이즈를 무한정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TV를 이용하는데 TV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빔을 이용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뭐 5m, 10m, 20m, 50m짜리 영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상하실 때는 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전시 공간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작품을 설치하지 그거보다 더 큰 작품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디어 아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공간에서 작품의 이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영상이 쏘여지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거고 반대편에는 어떤 영상을 할 건지 프레임 자체의 색깔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왜 저런 영상을 저런 사이즈로 했는지를 같이 보시고 그런 주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시장에 오셔서 캡션을 보실 때 가끔 믹스드 미디어 혹은 콜라주라고 적혀 있는 캡션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믹스드 미디어는 뭘까요? 앞에 보이시는 강준영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이미지에 재료를 한 가지만 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딱 보시면 오일 페인팅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연필도 쓰시고 사인펜, 분필 같은 거 몇몇 부재들을 붙였습니다. 재료를 2개 이상 쓴 거를 믹스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료는 뭐냐면요, 물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펜이라든지 무언가 내가 그릴 수 있는 무언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종이 위나 캔버스 천 위에다 그릴 수 있는 것들이 재료고요. 콜라주 같은 경우 뭐냐면요, 콜라주 같은 제가 지금 이렇게 종이를 갖고 있잖아요. 종이, 깡통이라든지 아니면 물병이라든지 무언가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붙이는 것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 조각만 계속 붙여서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우드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나무 조각, 그리고 깡통, 병뚜껑, 뭐 페트병 이렇게 한 4개를 붙였다. 그런 다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붙여서 하는 것을 콜라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믹스드 미디어는 재료, 물감이라든지 펜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섞어서 하는 걸 믹스드 미디어라고 하고요. 무언가 다 만들어져 있는 사물들을 붙여서 하는 것들을 2개 이상 했을 때는 콜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술 작품을 왜 봐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들께서 식사를 하실 때 내가 배가 고프면 배만 채우면 될까요? 그게 아니죠. 한식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 양식, 뭐 베트남식, 태국식 엄청나게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았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알고 그 음식을 더 찾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 뇌에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자, 감성적인 부분들이 나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입을 때 춥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과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을 표현하는데 옷으로서 표현하는 부분들, 나를 표현하는 기준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심리적으로 만족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르고 무언가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라를 펼 수 있는 것이 미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술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내가 저것에 대한 색감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저 작가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여러분들의 만족감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내 마음의 심신의 안정과 만족감을 위해서 미술관을 자주 찾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전시를 다 가볼 수는 없잖아요. 나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지 않게 몇 번의 타이핑만으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시를 하고 있는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전시가 내가 좋아할 만한 전시고 내가 가볼 만한 전시인지 한번 온라인으로 미쳐 보시고 나서 이 전시 괜찮을 것 같다, 나이가 땡긴다 하시면 직접 방문하시면 전시로 인해서 망하시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시면서 작품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작품을 보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너무 어려운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시각예술은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시고 그냥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가 보시고 느끼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면에서 좀 쉽게 가까운 미술관 같은 데 자주자주 방문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의 큐브 미술관에 다양한 전시 그리고 재미난 전시들을 많이 기획해서 전시하고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꼭 자주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서는요, 아카데미에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강좌도 또 이렇게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